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지수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자, 지금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예측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자, 2분기가 이제 상반기가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들 법인 자금을 어느 정도 잉여 현금을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대체적으로 7월 달에 좀 집중해서 볼 만한 게 8월 초기에 이제 등락이 나온다. 물론 다음 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8월은 고객 예탁금이 평균적으로 좀 줄어들 때요. 휴가도 가고 뭐 이래서 그래서 6월 달 지나고 나서 잉여 현금 나오는 거 7월부터의 움직임을 보면 주식도 좀 고르기 쉽고요. 또 여기서 등락이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ELW도 자금을 줄여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초적인 걸 처음부터 할 거예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수익이 나는 투자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났을 때 끝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서 어느 정도에서 매매를 멈추셨다 그러면 그게 잘하는 매매예요. 우린 타임머신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스러울 때 아웃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난 쪽에 플러스 난 수익 대비해서 자, 평가 금액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감싸니까. 자,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ELW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욕심을 내셔서는 안 됩니다. 자,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ELW 기초예요. ELW 기초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신다 그러면 특정 대상물,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살 수 있는 권리는 콜,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이지만 자, 여기서 종목몰, 삼성전자도 그렇고 몇몇 종목몰이 있습니다. 자, 무시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을 200 지수의 등락이 200 지수가 딱 여기 어떤 100이 있다 그러면 올라가면 콜이고요. 빠지면 풋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올라가는 쪽과 기대치로 움직이잖아요. 기대치를 한 3칸 정도, 3칸, 한 칸이 2.5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기점으로 보면 뭐 260에서 255에서 어디로 움직이냐를 이제 보시는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종목몰은 사실 조금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잃을 확률도 뭐 ELW 지수몰도 마찬가지니까 ELW는요. ELW 투자자 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2시간을 들으셔야지 돼요. 물론 2시간을 들으면서 조금 자 기가 막히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이제 매매를 해나가면서 익숙해야 됩니다. 그 2시간의 투자자 교육을 들었다고 이해하기는 힘드세요. 어떻게 보면 자, 형식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식 포함 1,5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증거금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있고 현금 있으면 1,500만 원. 뭐 한 달 정도든 이제 여러분이 뭐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자, 수익이 나시던 기간이 좀 되면 증거금을 500으로 낮출 수 있어요. 반드시 낮추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어떻게 보면 증거금이 없이 시작한 게 좋은데 이 1,5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ELW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생기고선 세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ELW 시장이었는데 이 증거금이 시작되면서 약간 망친 것도 있어요. 1,5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전문 투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0만 원 넣어서 양쪽으로 잡고 더 이상 자금이 없다면 자, 안 잡겠죠? 등락을 어느 정도 기다리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어떻게 더 욕심을 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ELW 투자자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2시간에 들으셔야지 돼요. 그러면 수료증을 주는데 그 수료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AGTS에 자, 등록을 하면 약간의 질문사항이 위험 고지사항이랑 있고 그걸 통과하시면 자,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포함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ELW를 할 경우에 당연히 주식도 그래서 성공풀이를 하게 되는 거지만 주식도 일정 부분 잡으셔야지 돼요. 잡아야지만 한꺼번에 투자를 자 늦지 않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수익 났을 때 뺀다. 그게 하다 보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우리가 주식에서 10% 수익 나면 엄청나지만 ELW는 수익이 나도 10% 수익이 나도 빠진 쪽도 있잖아요. 물론 합산으로 올라가는 콜과 떨어지는 풋이 있어서 합산으로 마이너스가 40, 플러스가 70이면 30%면 엄청나죠. 근데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30%에 만족 못하고 얘를 빼지 않고 올라가는 만큼 빼지 않고 또 넣고 또 넣고 그러다가 빠지게 되면 얘는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확 떨어지고 마이너스 쪽은 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한 거. 그리고 또 ELW의 상품은요. 자, 주식 투자하는 물론 ELW 들어가시면 거기에 주문 매매창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는 곳에서도 똑같이 주문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고르는 건 뭐 저마다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0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만기입니다. 이번 주는 당월물 즉 자,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만기. 자, 그래서 6월 만기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7월 만기 차월물이라 그럽니다. 8월 달은 차차월, 7월 만기 정도. 근데 시장에 공급을 LP가 얼마나 했는지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지만 자, 이렇게 기대치도 차월도 한 3칸 정도. 자, 콜도 바로 등가격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등가격은 자, 등가격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적을 수 있어요. 등락이 적을 수도 있고 시장에 좀 덜 날 수도 있지만 기대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기대치가 날짜가 다가오면 그만큼 풀이가 줄어들어서 풀이 축소가 되면서 이 얘기는 풀이 축소는 등락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도 한 번씩 차츰차츰 오늘은 기초적인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달 반 동안 ELW가 등락이 잘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등락이 엄청 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엄청나게 등락이 나왔지만 등락이 나온 이후로는 풀이가 축소될 수 있어요. 그만큼 오른쪽에서. 근데 아직까지 적극적인 풀이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거 한 달 반 동안 등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몰이 아닌 코스피 200을 자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투자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시려는 의욕보다도 자, 잃지 않아야 되는 그 의욕이 더 다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매매 신청을 하는지 거래 신청을 하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ELW는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래서 거래세는 없습니다. 거래세는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 자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서는 10% 정도의 자, 어떻게 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근데 수수료만 측정이 돼요. 그래서 단타가 아주 쉽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근데 그 단타가 문제예요. 처음에 뭐 조금씩 찔끔찔끔 벌다가 결국은 자금을 말도 안 되는 거에 넣었다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는 단타 진짜 하락이 있고 상승일 땐 단타보다는 기본 물량을 들어가서 물량을 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물은 사실 반드시 등락은 있죠. 오르거나 떨어지고 코스피 200이 보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락이 자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다. 그러면 차월을 막 사들이는 거죠. 당월은 위험합니다. 즉 등락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월이 움직여요. 물론 등락이 없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만기일날 터지면 당월물이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자, 여러분 대박과 쪽박 근데 수익과 조정을 자 이게 차월이에요. 만기일날 터지면 당월물은 대박이 나거나 안 터지면 쪽박이에요. 하지만 차월물은 만기일날 등락이 없어서 축소가 돼도 만기일날 등락이 없다 그러면 이후에 다들 ELW를 매매하시면서 등락이 만기 주간에 없다 그러면 차월물을 또 조금 목요일날 등락이 적었다. 자 콜드풋도 등락이 적었다. 그야말로 양꽝이라고 하지만 이번 달은 양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콜이 터져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차월로 롤오버 해야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롤오버 하면서 축소된 자금에 대해서 차월로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등락이 적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작은 등락에도 차월에서는 크게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수익 아니면 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안전한 종목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회수가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ELW에서
등락이 셌기 때문에 풀이가 축소되는 거지 이유 없이 풀이 축소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달 반 동안 등락이 적었지만 3월 20일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콜이 세게 나왔죠. 최고의 단기 매매는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 단기 매매에 적합하지만 수익이 나면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 종목물은 기초자산 리스크 해지 기능으로도 적합하긴 하지만 저는 종목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종목물로 뭐 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몇몇 종목물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만 가지고 일단 자 매매를 하는 방법을 자 강의를 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이게 등락이 나오기 전입니다. 등락이 나오면 이렇게 안 됩니다. 등락이 나오기 전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수가 이제 상승과 하락이 있어요.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하락을 할 경우에는 자, 하락과 상승 쪽이 두 개가 정확한 비중을 5대5로 잡으셔야지 돼요. 5대5. 상승을 할 경우에 콜 그리고 하락을 할 경우에도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일단 상승을 한다 했을 경우에 자, 콜은 무한대로 나와요. 이 무한대라는 말에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번에 2000%짜리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하락은 마이너스 50이에요.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요 짜투리를 팔아서 넣는 순간 빠지면 그래서 항상 비중은 즉 합성수익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뭐 100% 수익이 났다. 그럼 마이너스는 40에서 합성이지. 자, 지수를 판단하실 것 같으면 뭐 6대2 뭐 아니면 8대2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모타로 잡아요. 이거 안다는 건데 그냥 10을 잡아버려야죠.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대5를 잡아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등락이 나와버리면 5대5 잡아도 안 됩니다. 근데 등락이 나오기 전 즉 센 등락이 40% 30% 이런 거 말고 세게 나온 등락 이후로는 그래서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했을 경우에 풋은 무한대지만 콜은 마이너스 95예요. 이것도 등락이 나오기 전. 그래서 이번 주 만기 주간에 등락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조금 더 담아보고 화요일 날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수요일 날 또 조금 더 담아보고 목요일 날 등락이 나오면 당월물, 차월물도 정리를 해야죠. 등락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풀이가 까이거든요. 풀이가 축소됐다는 게 오른 만큼은 더 많이 빠지고 빠진 애는 올라가는 게 느려요. 얘는 제대로 빠진 거는 올라갑니다. 한 플러스 30이니까. 근데 그러면 빠진 애는 그때는 더 많이 빠져서 오른 만큼에서 마이너스 막 50, 60 합성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기다리면 등락이 나오겠지만 이미 요 들어갔던 자 플러스던 보합이었던 애는 많이 빠져서 살아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적정 콜과 풋을 들어가야 되겠지만 ELW의 문제는 수익이 난 이후에 그 다음은 더 그나 뭐 500% 이게 아니에요. 수익이 난 다음에는 물량을 줄여서 작은 물량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ELW는 파생이 그렇지만 양매수를 했을 경우에 수익은 반드시 나요. 문제는 거기다 자금을 더 넣었을 경우가 문제. 더 갈 것이다 하면 싹 다 잃어버립니다. 더 많이. 그래서 원금은 무조건 빼야지 되고요. 한 달 시작한 물량 수익금도 빼셔야 됩니다. 거기서 큰 등락이 나와도 자 손실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이 구조예요. 수익은 무한대고 손실은 마이너스 100. 근데 반드시 이 구조가 등락이 나오는 처음에 살짝은 근데 등락이 세게 나와서 뭐 콜이 500이 나오고 얘가 한 80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때 물량을 줄이셔야지 돼요. 줄여서 이 금액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넣은 게 20이 됐다. 그리고 100만 원 넣은 게 500이 됐다. 그러면 20에 맞춰서 줄여야지 돼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도 얘만 감싸면 되잖아요. 합성 수익만 잃지 않고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 더 많이는 자, 더 많이는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지? 그렇지 않고 주식까지 팔아서 요 콜에 또 넣었다가는 자, 풀이가 붙잖아요. 프리미엄이. 그때부터 방향이 만약에 콜로 가지 않고 하락으로 갈 경우에는 엄청난 자,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ELW는 합성만 5대5로 정확히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익이 나온 뒤로도 5대5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와서 콜이 세졌어요. 그래서 200원짜리 콜은 보통 1,000원 이상도 가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버려요. 줄이고 근데 풋은 200원짜리 풋은 이렇게 되면 한 20원이 돼요. 다시 5대5 또 자금을 살짝 아니요. 넣지 마시고 자금을 넣더라도 차월을 잡더라도 이 20원짜리는 웬만큼 폭락하지 않는 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200원짜리를 사서 얘를 이 20원은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모든 엄청난 대박장은 홀로 갔다가 풋으로 가는 마지막 싼 게 움직여서 그래요. 근데 그 싼 거에 들어갔다가 꽝 나는 율이 더 많습니다. 얘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높은 거부터 사들여서 점차 이 1,000원짜리 같은 경우도요. 낮은 걸로만 산다고 거래가 소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는 자금을 줄여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금은 무조건 빼시고 수익금도 빼시고 최소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세분화해서 한 가지 딱 교육을 신청을 해서 ELW 거래를 시작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매수를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해야 되는지도 세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구조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ELW를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먼저 예상하지 않게 5대5를 잡고 최소의 자금으로 자 ELW는요 주식 대비 지수 등락임 내지 4배에서 45배요. 그러면 뭐 1,000만 원 넣었다가는 아니죠. 작은 100만 원으로. 하지만 이 100만 원이라는 게 100만 원 갖고 투자를 한다. 기본 물량은 절대로 100만 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00만 원 갖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본 물량 콜 10만 원, 풋 10만 원 갖고 시작해야지 돼요. 위로 밑으로 잡아가다 보면 5배까지는 자금이 늘어갑니다. 자, 100만 원 딱 잡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수익이 날 때마다 팔아 나가야지 돼요. 팔아 나가도 마이너스가 난 것도 팔아 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자, ELW의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금이 기본 물량 콜 100, 풋 100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콜 500, 풋 500도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셔서 가장 작은 자금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 바로 요거예요. 자, 우리는 한 달 반 동안에 ELW는 등락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조금만 움직여도 등락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수가 오르고 떨어졌죠? 근데 3월 20일 이후부터 지수가 올라갈 때 콜이 약했어요. 풋은 많이 빠지고 그 이유는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엄청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우리 재작년 10월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특히 재작년 10월달에 만기, 2018년도에 만기에 폭락하고 4% 이상 떨어지고 그 다음날 거의 2.8, 3%까지 올라갔는데 콜이 안 올라갔어요. 의외로 콜이 고압인 게 더 많았어요. 300원짜리 콜도 그것처럼 자 워낙 풋이 셌기 때문에 웬만큼 떨어져서 풋 가격이 안 올라가고 올라가도 자 콜 등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횡보를 한 달 반 거쳤더니 만기주도 아닌데 지난주 수요일 날 지수가 뭐 3%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올랐다고 막 자금을 넣기보다는 빠진 풋에 대해서 평가금으로 맞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월 18일 날 여러분 합성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엄청 큰 합성 수익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물론 이때 콜을 좀 사실 수가 있었죠. 왜냐? 자,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자산이 우리 유증하면 주식 매도하는 것처럼 많아지니까 안전자산에서 비차익으로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조금 콜을 40% 정도는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셨어도 자, 요 정도의 등락일선은 크게 사고 팔지 않으셔도 물론 코스피가 0.82% 상승했어요. 물론 이 정도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지만 굳이 안 하더라도 당월물 5월 18일 날은 당월물 시작되고 뭐 한 주 정도 지났을 때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등락이 나왔을 때 물량을 매매하지 않았더라도 가지고 있으셨어도 괜찮은데요. 이 바로 7, 8 가격이 20원이라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자,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무슨 상품 이름이 어렵냐. 자, 이거 한국은 증권사예요. 한국이라는 한국투자. 그리고 EJ, 뭐 EM 이런 게 있죠. EJ는 이거 발행한 달이에요. 똑같은 애들은 EJ로 나옵니다. 연도. 그래서 EJ 7, 8 순서대로 이게 자 코스피 200 지수에 2.5씩 해서 79, 뭐 80, 뭐 이때마다 있어요. 2.5씩 차이가 나는 콜이에요. 자, 요렇게. 근데 EJ78이 20원이에요. 확인되셨죠? 한국 EJ78. 큰 등락이 나올 때까지 팔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큰 등락도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그렇다고 EJ78은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콜이에요. 왜냐하면 차월부터 롤오버를 해서 당월물이 등락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차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차월로 등락이 해서 들어가는 사이에 좀 물량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상품 하나하나를 한 번씩 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래도 ELW는 처음과 끝은 5대5고 수익이 나면 물량을 마이너스 난 쪽에 자 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데 5월 18일 날 한국 EJ 물론 EJ에 해당되는 풋도 있습니다. 같은 달에 같은 연도에 발행한 거예요. 매일 한 게 아니라 만기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래서 3개월이 지나야지 상품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22일 날. 자, 22일 날 어떻게 됐죠? 22일 날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25원이에요. 하락을 했는데 왜 이렇게 꼴이 났나라고 생각하죠. 그 이유는 22일이 자, 이렇게 나왔어도요. 20일 날 콜이 100% 이상 합성으로요. 마이너스를 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물량을 줄이긴 줄여줘야 되죠. 보통 이럴 경우에는 7, 8이 가지고 있었어도 7, 8에서 더 넣는 게 아니라 평단을 낮춘 게 아니라 움직였다 그러면 차월로 들어가거나 당월 높은 콜로 들어갑니다. 아직 만기가 나와서 자 풋이 75%가 콜 마이너스와 풋 플러스를 해서 합성 수익이 우리가 그럼 요걸 잃지 않으려고 그럼 타임머신을 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5대5. 근데 만기 주간이 여유 있게 남았기 때문에 물량을 엄청 줄이는 건 아니에요. 수익을 줄였지만 또 높은 콜과 높은 풋을 매수하시게 되거든요. 자, 이것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거는 18일 날 20원이었던 콜이 18일 날 근데 22일 날 25원이라 이거는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100몇 %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자 100몇 % 콜이 올랐는데 20일 날 그리고 21일 등락이 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도 22일 날 하락이 나왔는데 25원이라는 거는 그렇죠. 엄청나게 콜이 100% 정도 올랐지만 생각보다는 자 가격이 덜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5원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달도 그렇고 우리는 3개월 동안 콜 가격과 특히 풋 가격이 낮아지질 않았어요. 227.5. 자, 근데 이제는 182.5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그렇다고 끝까지 등락이 쓸 때까지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차올로 넘어가든지 높은 콜로 물론 만기가 가까우면 당월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월도 없어요. 물량을 줄여야 되지만 자 만기가 아직 6월 달이기 때문에 여유 있어요. 결국 7, 8콜은 그렇지만 그걸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연히 등락이 나오는 거예요. 예상하면 안 되고 자 7, 8콜은 6월 3일 날 가격이 자 980원까지 올라갔어요. 퍼센트로 봐도 느끼시죠? 900%까지 200%의 합성 수익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 수익 난 것만 생각하면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간 거예요. 물론 2000%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자, 얘 보세요. 치콜이 2000%가 올라갔는데요. 자, 200원이 올라서 그 전날 10원짜리라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물론 거래를 7일까지도 했어요. 아침에 세니까 보초병을 딱 7일까지도 10%만 사놓고 위에 건 빼는 거예요. 위에 건 수익이 날 때마다.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자 7이나 7, 2가 한
10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7.1과 7.2 싼 풋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7.2도 90원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건 만기 주간에 안 됩니다. 만기가 남아있는 지난주였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익난 콜들을 매도를 해서 콜 비중이 현저히 작으니까 굳이 차월을 감고 있느니 차월은 익절을 하고, 자, 차월과 당월이 있는데 차월을 40% 갖고 있을 바에는 당월 10%만 잃는 건 똑같기 때문에 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근데 2000%만 생각하셔서 또 주식을 팔던 갖고 있는 풋을 팔아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익이 7, 8이 이렇게 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만기 주간이 가까우면 어떤 등락이 나오든 물량을 줄여가야지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면요. 풋 보이시죠? 근데 생각보다는 풋 하락이 사실 좀 적었습니다. 자, 차월과 뭐 당월은 60 몇 프로인데 이렇게 당월이 몇백 프로가 나오도록, 자, 그렇다고 풋이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100만 원이 100이라는 숫자가, 자, 그냥 너무 또 세게 시작하시니까 10만 원이 1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누가 공짜로 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2만 원에 이 순간 우리는 이게, 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량을 확 줄여서 콜을 얼마만큼 빼야 되는, 그 뒤로의 등락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 뒤로의 등락은 차월물이 움직일 때까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량을 줄여서, 자, 바로 평가 금액으로 이때는 맞춥니다. 평가금으로 맞춘대요. 이렇게 되면 물량을 막 늘려가니까 여러분이, 자, 요때 물량을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돼요. 더 이상 웬만해서는 자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금을 늘리는 거는 이제부터 만기 주간에 이후에 등락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주에 넣는 거예요. 자, 그 대신 당월은 안 됩니다. 차월물로, 즉 7월 만기물로 늘려야 됩니다. 이 이후에 항상 손실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들뜨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수익을 내고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지 한 방이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자, 물량을 등락이 안 나올 경우만 ELW 자금을 늘리셔야지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물량 등락이 나오지 않아도 당월물은 안 돼요. 반드시 차월로. 물론 여기서 약간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 왜냐면 등락이 나오면 당월물이 몇천 % 나올 때 차월물은, 자, 한 10분의 1 정도, 그리고 당월물이 한 500% 나온다 그러면 차월물이 100%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날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만기날 등락이 안 나오면 당월물은 휴지도 못 돼요. 그냥, 그쵸? 우리 휴지 어떻게 재활용품도 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반드시, 수익은 내 손에서 더 가던 말던 회수해서 마이너스 난 쪽에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성공풀이 종목으로 주식을 할 거예요. ELW를 하게 되면 당연히 성공풀이, 자, 주식을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왜냐면 수익이 컸을 때 이체 날짜가 3일 정도, 거래일로 3일이 되다 보니까, 자, 우연히 공 하나 더 집어넣게 되면 엄청나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식으로 들어가는데 주식까지도 막 엉망으로 손절가를 잡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종목을 들어가도 최대한의 손절가를 안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죠. 자, ELW도 노력하면 됩니다. ELW의 노력은 수익 났을 때 물량을 줄이는 거. 주식은 찾고 또 잡고, 지분 보고 자금 흐름 보고, 자, 이 회사의 회사채 움직임 보고, 대주주의 움직임 보고, 영업이익, 현금 흐름 보고, 유보율 보고,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자를 내는지도 보고, 자, 그렇다 그러면 손절 없는 종목을 잡을 수 있죠. 종목 하나씩만 매수하는데 손절가 잡고, 그 손절의 의미가 뭘까요? 차트요? 5일 평균, 10일 평균, 20일 평균, 누가? 자꾸 정할 수 없는 거예요. 5일 평균이 아니라 6일 평균이면, 7일 평균이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약이면 회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적어도, 자,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 SK.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깡통을 찾는다. 주식을 매매했는데 깡통을 찾다 그러면, 자,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분석을 안 하신 거예요. 분석은 솔직하게 여러분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석은 회사 자체에서, 주식은 대주주 지분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재료는
이미 대주주라고 말씀할 수 없겠지만 자 선취매가 들어가겠죠. 근데 남이 아닌 그렇죠? 회사. 자 최대한 우리는 회사가 지분을 늘리는지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는지에 접근하셔야 되겠죠. 확실한 건 업황은 회사가 알아요. 애널리스트가 하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한쪽만 들고 판다 그러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솔직히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테마주는 극명하게 나눕니다. 우연히 그 회사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손추매를 했는데 거래량도 작고 이미 지분이 자 회사가 그럴 경우에 올라가는 거지 여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도 테마주다 그런 테마주들이 대부분 깡통이에요. 자, 주식은 대주주 그러면 하락했다고 회사에 전화가 오면 주담들이 대부분 주식 담당들이 모른다 그러죠. 자 모를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말 모른다. 두 번째 아는데 자 아는데 모르는 척한다. 정말 모른다.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 모른다. 자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자 대주주가 전혀 몰라요. 그때는 대주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분을 다 팔거나. 근데 아는데 모르는 척한다. 이거 이미 다 팔았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는데 잠깐 떨어진다. 자 그럴 경우에 정말 괜찮은 종목들은 이미 선취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자 아는데 정말 모른다 할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말 모른다가 아니죠. 그거는 이미 손을 놨다요 놨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 테마에 땡땡버 땡 뭐 이런 데 보면 다 우리 검색창에 나오잖아요. 거래량 많은 종목. 아니 세상에 거래량 많은 종목이 많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정말 좋은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죠. 대주주가 이미 올라갈 거라는데 지분을 우리 회사가 빛날 텐데 지분을 다 확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회사는 이미 지분 강화에 들어갑니다. 지분 강화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플러스 이미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종목이 또 아니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4개년도 연속 적자 4개년도 기업은 감사 의견 거절이 돼서 그쵸 거절할 수 있죠. 상장 폐지 자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2개년 정도 종목이어도 봐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아니라 투자를 계속 해 나가는데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도 투자를 계속 마이너스를 내면서 해가요. 가장 문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다. 자 우리가 1호점, 2호점이 마이너스라 팔아요. 근데 투자를 못해서 여기에 쌓아도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투자를 막 해가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투자도 막 해요. 마이너스. 그러면 안 될 경우 있죠. 이것만 보지 안 되죠. 근데 대주주가 지분 강화를 시작해요. 이거는 바로 투자해 나가는 게 당연히 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가 있어서는 안 되죠. 주식을 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하고 공시를 합니다. 다 보시다 보면 벌써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확고함이 들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이 중요합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손절가 그러면 손절가 10종목을 매수하면서 손절가 잡을 바에는요. 한 종목 딱 하나 들어가면서 손절가 안 잡아도 될 만큼 사실 이 손절가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어요. 이평선 5일 평균 자 거래일이 5일이라서 5일이요. 왜 6일은 안 돼요? 10일은요? 자 12일은 손절가라는 게 뭐 이평선이요? 자 이평선에 따라서 5일 오르고 뭐 6일 떨어져 이런 거 없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회사의 재무 구조, 주 재무제표하고 그리고 지분 강화라는 거예요. 지분 강화. 뭔가 있다 그러면 지분 강화. 자, 보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요. 바로 요겁니다. 자, 어떤 기업이에요? 물론 이 기업은 이후로 매수가 들어가고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자, 2017년도에 플러스 현금이 마이너스 7천 2018년도 12월
2019년도 12월 마이너스 5천. 자, 절대 영업이익 플러스라만 보면 2개년도 마이너스라 못 들어가요. 좀 플러스 기업이,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기업이지만 저평가되어질 수밖에 없고 성장성이 들어가는 종목을 보시면, 자,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보이시죠? 마이너스 훨씬 더 늘었습니다. 5배 이상. 자, 5배 이상 마이너스. 투자를 해야지 돼요. 마이너스가 잡히는데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현금을 보십시오. 현금은 8천 마이너스 플러스로.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났다가 플러스가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투자를 못해요. 근데 이 회사가, 자, 채권 발행이 들어갔어요. 회사채 발행이 들어갔는데, 자, 일정 물량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회사채의 움직임에서 지분 강화를 들어가겠다. 보통 채권을 발행하고 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팔아먹거나 또 아니면 주식으로 상장을 하거나,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주식으로 상장할 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지금 이 종목은 한 거의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물론, 자, 올라가는 정도가 한 25,000원 정도부터 여러분이 이 종목을 볼 수 있으세요. 분기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4월 뭐 중순이든 5월 초든, 그러면 지금 이제 한 34,000원, 35,000원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마이너스가 계속 잡혀 있다 그러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채 발행을 왜 하필 이 상태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때는 왜 안 하고, 영업활동 현금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데 이때는 안 하고, 자, 근데 투자를 마이너스, 근데 5배를, 여러분 보십시오.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자, 더 투자를, 거기다가 또 이때도 투자를 또 했어요. 근데 12월 말에 플러스로 현금 흐름이, 즉 이 얘기는 이 회사가 굳이 현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채권을, 회사채를 다시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분명히 몇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당연히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됩니다. 흑자 전환, 자, 분기 실적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자, 보통 여기에 또 하나 보신다 그러면, 자, 요거는 설명을, 부채를 보셔야 됩니다. 부채를 보셔야 되는데, 유동성과 비유동성,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유동성과 비유동성으로 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일단, 자, 기본적으로 막 부채가 단기 부채가 있고 장기 부채가 있거든요. 정말 좋은 회사는 장기 부채 느는 건 괜찮아요. 단기 부채가 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부채가 늘었다 그러면 금융 비용 부담률이 늘어요. 그럼 이거를 안 볼 수가, 물론 몇 개의 투자한 종목 중에서는 금융 비용 부담률이 늘을 수도 있어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근데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임상을 해나가는데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와서, 이거 진짜 임상에 들어간다. 자, 바로 임상을 거쳤던 회사예요. 임상을 들어갔는데 돈을 하나도 안 쏟아붓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말뿐인 거예요. 말뿐.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어야죠. 그리고, 자, 이게 진짜 돼간다 그러면 회사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죠. 대기업 속에서도, 자, 요즘 투자활동 만기되는 회사채 발행한 채권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 주식들은 회사채가 있어서 상장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근데 정말 임상이든 기술력으로 연구 개발을 해 나가거나 할 때, 자, 이게 정말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면 지분을 먼저 확보를 하겠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 나가는 경우에, 해 나간다. 근데 한
지분이 5%밖에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확보고 뭐가 없어요. 이미 지분이 5%인데 임상을 하든 뭘 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 갖고 있던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적정 대주주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 현금성 자산이랑도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회사채 발행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개 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보셔야 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근데 여기서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딱 이때 멈췄어요. 멈춘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현금이 플러스가 아니라 완전히 마이너스 1하나 망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현금이 잡히는지 여부는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금융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다. 자, 이 상태인데 금융 비용이 손도 못 써요. 금융 비용이 막 늘어나요. 자, 그럴 경우에 금융 비용 부담률이 늘어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BDI는 무상증자 소식도 있고 14일에 보통주 한 주당 0.5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회상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결국은 자, 요 B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이 전환이 되면서 무증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1일 날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19일이죠. 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물론 차트만 보고 거래량만 보고 막 거래량이 붙는다 막 수익 아니요. 회사의 모든 건 회사에서 공시를 하고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다. 감사 의견 거절이요. 볼 것도 없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셔야 되고 또 여기에 하나 본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도 자기 주식 매입도 보셔야 되고요. 출자 전환, 타법인 출자 전환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께서 자, BDI 같은 경우에 물론 잠깐씩 수익 내고 빠져나오고 잠깐씩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큰 투자는요. 여러분이 다른 거 잠깐 이렇게 수익 나서 팔고서 다른 거 투자했다고 아니요. 무중을 들어가면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들은 성공풀이 주식은 스윙이에요. 스윙. 자, 한 패턴 정도를 어떻게 되면 한 달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움직임 보고 날짜 발행한 채권이 주식으로 상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짧게도 가져갈 수 있지만 자, 목표 금액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금액으로 자,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보셨듯이 투자활동 현금으로 금융비용 회사에서 자, 공시를 다 해놓습니다. 우리가 회사만 들어가서 보면 어디 뭐 토론방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회사에서 다 공시해주기 때문에 차츰차츰 종목을 골라내고 손절가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종목에 집중해야지 10종목에 갖고 와서 손절가를 잡고 이 중에 4, 5개가 막 어떻게 튀어더라도 비중이 5개에 10만 원 들어가고 이거 100만 원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 한 종목을 고르더라도 철저하게 회사의 자금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야 되죠. 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0만 원으로 투자했어도 이거는 보증금이니까 빼내야지 돼요. 이 100만 원을 막 늘려서 복리로 아니요. 투기죠, 투기. 그래서 반드시 수익금은 이체를 해야 되겠지만 BDI 같은 경우도 무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회사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자, 회사가 정말 괜찮다 그러면 지분 먼저 확보를 하고 채권 발행에 들어가죠. 근데 이게 대기업일 경우에는 조금 자, 어렵습니다. 보통 시총의 일정 물량의 회사채 발행이 들어가야지 1,000억대 회사나 4천억대 회사가 5억 발행했다고 이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10%라고 한 400억 자, 거래량 대비 이런 종목도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은 중소형주가 막대한 일정 부분의 채권을 발행했을 때 채권 내역도 봐야 되지만 회사채 움직임을 자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요것도 플레이 위드입니다. 플레이 위드. 보통 플레이 위드가 요 종목도 한 주당 한 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 이렇게 빠졌어요. 물타기 정도는 여러분이 보통 이 구간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채권 발행을 해서. 근데 이럴 때 이게 3,050원, 13,050원을 기준가로 20일 권리락이 실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수익 100%가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회사 역시 채권 발행을 했고 지분 강화의 움직임이 당연히 보여졌던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무증을 해놓고 당연히 무증 받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큰 폭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려면 당연히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영업활동 현금흐름 보셔야 됩니다. 이번이 지금 6월이에요. 2분기. 자, 몇몇 2분기 마감을 하면서 배당을 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플러스에서 나온 자금이 잉여현금이라 배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잉여현금도 어느 정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보셔야 되고 지금 정도에는 주당 회사의 가치도 보셔야 되고 매출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4,5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요. 주당 자산 가치가 뭐 12,500원 정도 되고 수출까지 한 게 5만 원이 넘어간다. 매출이 5만 원이 넘어간다. 근데 채권 발행까지 돼 있고 투자 활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은 당연히 들어가서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무슨 거래량만 봐갖고 매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은 끈질기게 한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내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종목을 골라내는지도 보시겠지만 자, 그렇지만 중요한 건 손절가를 잡고 얘가 어떻게 될지 이 종목이 뭐 전혀 근데 업황은 애널리스트가 정한 게 아니라 대주주가 지분 강화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수익이 나는 건데 애널리스트가 자, 업황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대주주가 지분을 파는 추가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그때는 자, 거침없이 손절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끝까지 한 종목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회사 공시 내역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감을 하겠지만 이번 주가 여러분 아시죠?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물론 목요일 날 등락이 크던 어쩌던 그 전까지는 당월물을 차월물로 롤오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량 갖고 있더라도 그 소량 당월물에 대한 해지를 차월물로 잡으시는 자,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